계속해서 TBC 뉴스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부겸 전 총리와 좀 더 깊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총리님, 이제 좀 편하게 얘기를 나눠보시죠.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래서 저희가 뭐 부지런하게 지금 이 공동체가 맞닥뜨린 문제가 뭔지, 그럼 이걸 어떻게 지금 극복해야 하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선배들의 경험이 많은 분들, 또 뭐 학자들, 또 그다음에 현장에서 뛰고 있는 분들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려고, 저도 민심을 정확히 읽으려고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예. 근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면 댁에 계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뭐 강의를 하러 다니십니까? 아니면 뭐 방송을 하십니까? 어떤 형태인가요? 집에 있는 거 빼고는 나머지는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것저것 다 하시는군요. TK 출신이시잖아요. 그리고 지역구 의원도 하셨고요. 예. 대구는 자주 가십니까? 자주는 못 가지만 한 달에 한 번꼴로는 결과적으로 뭐 이런저런 일로 가게 되는데, 가게 되면 또 거기 있는 분들을 만나니까 민심을 좀 전해 듣는 그런 기회는 많죠. 주로 공적으로 가세요? 사적으로 가세요? 지금은 사적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제 부모님이 두 분이 다 요양원에 계셔서 두 분을 제 양평이잖아요. 예. 요 가까운 곳에 모셔놓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또 뒷바라지하고 이러려니까 대구를 자주 못 가게 되네요. 그러시군요. 자, 이제 현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데 이어 구속됐습니다. 뭐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안타까운 일이죠.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고 구속된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니까 전 세계적인 뉴스가 되지 않았습니까? 뭐 어떤 분들은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이야기를 하시지만 그래도 우리 국격이 많이 이렇게 추락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계엄 이후에 보였던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지겠다라고 했던 그런 당당한 모습은 없고, 자꾸 뭐 이렇게 우리 사법적 질서 자체에 대해서 자꾸 비협조하고 뭐 이런 모습, 심지어 나중에는 경호처와 경찰이 이렇게 충돌할 일보 직전까지 간 이런 모습들은 좀 당당하지 못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모습이 어떻게 좀 찌질해 보인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잖아요. 또 이런 건 안타깝죠. 예.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국정 운영, 나라 살림 아닌가 싶은데요. 총리를 지내셨는데 지금 나라 상황 어떻다고 보세요? 사실은 과거 IMF 때는 이제 경제적 위기가 왔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정치적 리더십, 바로 DJ 정권의 출범으로서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고, 또 국민의 에너지를 모았습니다. DJP 연합을 통해서. 그럴 때는 보수 진보가 서로 간에 손을 잡고 국난을 극복한 케이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정치적 위기가 오니까, 물론 경제적 위기는 와 있었습니다만 경제적 위기, 사회적 위기까지 지금 쫙 확산되고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듭니다. 그럼 어디선가는 국민들 보고 예측 가능합니다. 요 끝은 어디가 될 것입니다라는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걸 줄 수 있는 데가 아무 데도 없다는 거고, 또 정치권 자체가 어찌 보면 그런 문제를 고민하기보다는 서로 상대편에 대한 이 적대감만 양산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크게 실망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여튼 저는 그런 점에서 얼마 전에 발족은 해놓고 사실은 아무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게 국회에서 여야정 이러고 있는데, 이게 빨리 지금 가동을 해서, 지금 제일 문제가 뭡니까? 결국은 지금 AI 시대가 막 도래되는데도 오는 어떤 이 산업 정책에 대한 확실한 국가의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지방이 소멸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만큼 지역은 지금 전체 황폐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와 이들에 대한 희망을 주는 거 지금 이거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면 다양한 형태로 통상 압력이 올 것이고, 거기에 따른 한국 경제의 수출 주도의 한국 경제의 위기가 올 거다라는 이 두려움을 지금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빨리 정치권이 지혜를 모으고 관련자들을 모셔다가 이야기를 듣고, 또 기업을 초청을 해서 기업으로 또 이야기를 들어야죠. 여기서 과거처럼 자신들의 이데올로기에 자꾸 이렇게 집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세요? 자꾸 권한대행이라는 그런 한계가 있으니까 이 어떤 정무적 정치적인 그 논쟁에는 가능한 한 휩쓸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도 지금 최상목 대행이 맡은 원래 일은 경제에 대한
어떤 말하자면 책임자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경제가 그렇지 않아도 어렵고 웃었던 성장률이 이렇게 떨어졌고 다양한 형태의 산업 각 부분에서 특히 제조업이 살아야 되는 한국 경제에서 이런 위기 경고등이 켜졌단 말이죠. 이런 데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라고 관련 부처 장관을 불러서 회의를 하고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특히 또 미국의 통상 압력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부 혼자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야와 함께 그리고 과거 우리 1차, 2차 과거에 트럼프 정부 때나 또 바이든 정부 때 대미 협상했던 어떤 그런 경험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전문가들 모시고 기업들 함께 자리해서 범국가적인 TF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극복하는 방안을 찾아내고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안심을 주고 신뢰를 준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근데 조금 전에 여야정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현실은 보면 그 말씀하신 내용이 구현 가능할까, 실현 가능할까 정도로 맞붙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최근에 이제 저 민주당이 태도를 바꿨죠. 그걸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어차피 여당은 뭐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공동 책임을 지겠다고 했고, 그래서 국회의장께서 한 번 더 불러서 네. 이 구체적인 의지를 내고 각자 방안을 좀 가져와라. 그리고 정부도 불러다가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국민들한테 위로가 되죠. 알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발표된 여론조사 얘기 좀 해볼게요. 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서는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의 이유 어떻게 보세요? 글쎄 뭐 저도 그 결과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하고는 전혀 다른 양상이지 않습니까? 우선은 뭐 민주당이 탄핵 이후에 지난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에 탄핵 소추 이후에 좀 국민들이 안심할 만한 좀 그런 어떤 모습들을 못 보였다. 그리고 원내 제1당이잖아요. 그런 어떤 걸 가지고 국정 운영에 대한 어떤 책임지는 모습 이런 부분들이 미흡했다라는 게 우선 아마 가장 국민들이 이렇게 이번에 저희들한테 주는 경고장이 아닌가 보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아마 지난번처럼 보수 자체가 어느 정도 결집을 해야만 한국 정치가 보수 진보 이 균형이 어느 정도 맞아진다. 이렇게 자칫하다가 보수가 괴멸돼서는 안 된다라는 또 그런 절박성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이렇게 국민들이 주는 경고장을 여당이든 야당이든 가벼이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국민들이 깊은 고민이 있으니까 이런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요. 막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수준이 아니고 지금 앞질은 오차범위 밖의 결과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사실 그래서 이제 민주당 보고는 저 당신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이렇게 좀 어찌 보면 좀 뭐랄까 민주당적인 입장만 가지고 이 상황을 주도하지 마라. 오히려 국민 전체가 뭘 고민하고 있는지, 뭐를 두려워하는지를 읽고 거기에 맞는 어떤 태도, 정책을 내놓으라는 어떤 그런 지시라고 봅니다. 여론조사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TK 민심을 보통 다른 지역과는 온도차가 있다 이런 표현을 가끔 씁니다. TK 민심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뭐 수치상 나타난 것은 약간의 온도차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거는 뭐 TK 민심도 똑같더라고요. 다만 뭐 약간 몇 프로 차이겠지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전국 수습하는 방안을 어떻게 할 거냐를 놓고 사실은 우리 모두 다 이 탄핵의 강은 건너야 되거든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민주주의라는 가치와 법치라는 이 질서 자체가 무너지고 난 뒤에 무슨 대한민국 공동체가 설 수 있습니까? 그래 이건 분명히 해두고 그 다음에 무슨 자기 정당의 여러 가지 입장에 따라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는 할 수는 있겠죠. 저는 이건 분명히 해야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무슨 의리를 지킨다 이런 이런 모습 가지고 대한민국의 국가이익 혹은 대구 경북의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정치인들께서 고민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선 당장 이 상황만 넘어가면 된다라는 이런 아니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지금 탄핵 얘기하셨으니까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 사법부의 판단이긴 한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결과를?
말 그대로 사법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예단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너무 국회에 군대를 투입했다든가 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를 투입했다든가 이건 명백한 어찌 보면 헌정유린 행위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말하자면 없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무화시킬 수는 없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고, 그런 점에서 탄핵 인용, 이른바 탄핵 결정이 되는 것이 상식이고 또 국민들도 그렇게 믿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된다면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됩니다. 먼저 조기 대선에 출마하십니까? 또 갑자기 질문이 왜 이렇게 바로 쑥 들어오죠? 원래 아까 아까 드린 대로 지금 사실은 국민들이 제일 답답해하는 건 뭡니까? 우선 빨리 헌정 질서가 회복돼야 된다라는 게 1차적인 것 같고요. 헌정 질서가 회복되어야 최소한도 국민들이 이렇게 두 개의 국민으로 나누어져 있는 거, 이걸 어떻게든 간에 완전한 화합까지는 안 가더라도 서로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인식을 해야 국정 안정도 또 예측 가능한 우리 대한민국 미래가 보일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고 그런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필요하다면 제가 어떤 역할도 하겠습니다. 총대를 매라면 맬 것이고, 또 누구를 도우라면 도울 것이고, 문지기를 하려면 문지기를 하겠다. 그런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상황이 되면 출마하실 수도 있다.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적답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렵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또 질문하십니까? 예. 그 여론조사상으로는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독주 체제예요. 근데 이 같은 양상은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전망을 하십니다. 지금 당장 새로운 변화 요인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조금 더 민심이 이 상황을 지켜보는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선거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야권의 대권 구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글쎄 뭐 그것도 예단하기가 어려운 게, 우선은 뭐 재판부의 재판 결과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뭐 어떻게 예측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다만 늘 제가 주장하듯이 민주당이 경쟁력과 어떤 국민적 신뢰를 받아야 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그동안 브랜드 가치라고 할 수 있죠. 다양성, 민주성, 이런 것들이 당 운영에서도 드러나고, 또 지금 이렇게 국가적 위기 시에도 민주당이 그런 유능한 정당의 모습을 보이는 게 오히려 대선 준비에서는 최고의 준비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난처한 질문을 제가 드린 것 같고요. 그 지금 여야 원로들이 개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개헌 얘기 좀 해보죠. 지금 거기에 같이 동의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개헌 논의가 저는 제가 가장 궁금한 게 현실화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아니, 현실화 가능성이라는 게 요 이제 대선 전에 이 개헌을 해서 대선을 하자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이제 시기적으로 복잡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어야 될 텐데 그게 가능하겠느냐는 논란은 있지만, 분명한 거는 이번에 이 사태를 당하고 나니까, 특히 이제 1980년 마지막 저희들이 이제 계엄을 당한 세대고, 그때 끌려가고 고문당하고 피 흘린 세대들, 또 광주의 그런 어떤 엄청난 희생을 치른 저희 세대들로서는 21세기 한복판에 이런 계엄이 있다는 것 자체가 믿겨지지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이 헌법이 가지고 있는 도대체 뭐가 잘못됐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냐? 이게 대통령한테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돼서 아직도 유신 헌법의 잔재가 남아 있어서 그렇다라는 뭐 그런 결론에 도달했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걷어내겠다는 사회적 합의는 이루어져야죠. 시기는 아까 조정할 여지가 있겠지만, 막 그런 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무슨 여야의 문제,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에 해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끝으로 이제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대구 경북민들에게 인사 한마디 하시죠. 예, 대구 시민, 경북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랑을 받고 또 대구에서 정치적 꿈도 키우고 했던 김부겸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제가 여러분들의 기대에 많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공동체 전체가 이렇게 어려울 때 또 제 작은 힘이라도 보탤 여지가 있다면 또 보태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길을 나섰습니다. 여러 가지로 정말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불안함, 답답함 그걸 풀어가는데 저도 작은 힘이나 보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다 새해도 건강하시고 또 대한민국 공동체는 곧 회복될 거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으라차차 대한민국 대구 경북 시도민 화이팅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으라차차 대한민국 네. 대구 경북 시도민 화이팅입니다. 저희 대구 방송의 한때 그 방송표이기도 했는데, 네, 감사합니다. 그렇차차.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